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3일 임진 세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 9년 경기 관찰사에게 초수를 찾아 아래 것을 명하다. 교유하기를 청주, 목천, 전이 등지에는 다 초수가 있었는데 어찌 본도에만 없겠느냐. 만약에 보고서 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상을 주기로 하고 마땅히 도내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편의한 대로 찾아보게 하되 소요스럽게 하지 말 것이며 만일에 알리는 자가 있거든 빨리 계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4일 개사 첫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도 채찰사 황보인에게 평안도의 기근 상황을 묻다. 황보인이 돌아오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이처럼 웃고 다닐 수 있어 하니 대개 초수의 행차를 가리킴이었다. 그리고 인하여 묻기를 내가 들으니 평안도는 금년에 굶주림이 심하였다는데 기근의 상황과 입거한 일은 어떠한가 하니 이니 아뢰기를 신이 각 고을에 이르러 그 상황을 물어보니 모두가 이르기를 백성들의 식량은 비록 딸리고 있으나 굶주리고 있는 자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옵는데 신이 길에서 굶주린 빛이 보이는 자 2인을 보고 이미 진율하게 하였사오며 입거하는 일은 변방 백성들이 그릇되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입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여 나라에서 이미 정침하게 하였다 하면서 서로 떤 소문으로 소동해서 입거하는 자들이 모두 도망쳐서 돌아가므로 신이 도로 돌아가도록 동독하여 신이 올 때에는 도로 들어간 자들이 잠옷 많게 되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의 기근은 어느 고을이 더 심하였는가 하니 이니 아뢰기를 신이 인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금년에는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자가 잠옷 많으며 또 운반하다가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오나 이것은 모두 길가에서 들리는 말이었고 신이 친히 보지는 못한 것이오며 신이 본 바로는 백성들의 기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4일 개사 두번째 기사 한 번에 이남 일녀를 낳은 함길도 온성사람 황자중의 아내에게 쌀콩을 내리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4일 개사 세번째 기사 평안도 각 고을 인부 6,000명을 출력시켜 위원 업승과 옹성을 쌓게 하다. 둘레가 4,795척이었고 또 장성을 쌓았는데 길이가 3,598척이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5일 갑오 첫번째 기사 성비가 위독하다는 말에 예조에 미리 상서를 준비하게 하다. 햇물이 하였다. 임금이 성비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대개 상사가 갑자기 나면 혹 예지를 읽기 쉬우니 예지로 하여금 미리 의논해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5일 갑오 두번째 기사 전의 초수와 목천 초수의 표를 하여 잡수가 스며들지 않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의 초수 4곳과 목천 초수 2곳을 모두 수치하여 표한 안에는 잠수가 숨어들지 않게 하고 표한 이외의 노는 모두 경작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5일 갑오 세번째 기사 의주 강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을 쌓아 옮겨 살아 농사철에 내왕하며 토지를 경작하게 하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의주 강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반달형의 성을 쌓고 모두 옮겨 살게 하여 농사철에는 내왕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오며 또 의주 옛 정주의 광성리 같은 곳은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방을 만들고 숲 사이에 토지를 경작하여 적의 오는 길과 서로 부딪힘으로 좋지 못한 것 같사오니 청하옵건대 옛 장서 안에 보를 쌓고 모두 옮기게 하여 겨울이 되거든 들어가 옛 정주의 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1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절도를 모두 자명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했는가 여부에 따라 벌을 받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제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절도가 형장에서 체포를 한가하는 자는 득죄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명으로 논지한다는 유래가 있은지 오래되었사온데 이제 강해유를 상고하여 보니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한가한 조목의 주에 절도가 득죄한 것을 주인이 알고서 잡은 경우나 주인이 잡으려는 것을 한가한 자는 비록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자명한다. 또 그 절도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재물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그 주인이 쫓아가서 잡을 경우 한가한 자도 자연히 죄인으로 잡히기를 한간 율문으로 죄를 매긴다 하였으되 주석에 이르기를 만일 절도가 재물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모두 부득죄로 논제하여 태 50도를 처하고 그대로 잡히기를 한가한 자는 각각 절도죄에 2등을 더해서 장 70에 처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례를 조차 득죄의 여부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 자명으로 처하면 불가하오니 이제부터는 절도가 형장에서 잡히기를 한가한 자는 주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 진노 200첨이 한길도에서 돌아와 각고울 진제창의 기민수를 아뢰다. 각고울 진제장의 기민은 모두 합하여 1811명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초무관 소식을 가지고 온 외인 도금보와 종정승에게 면주, 쌀, 콩 등을 하사하다. 경상도 관찰사 성봉조가 치게하기를 초무관 강권선 등이 등구량과 더불어 이달 17일에 부산파에 왔습니다. 하므로 병조판서 정용과 승지들을 불러서 초무관 소식을 가지고 온 외인 도금보와 종정승 등에게 상을 내려줄 물건의 수량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종정승에게 면주 20피를 도금보에게는 쌀과 콩 합해 15석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행대를 경기도에 보내어 기민들의 진제와 환상을 나누어준 실정을 규찰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행대를 경기도에 보내어 기민들의 진제와 환상을 나누어준 실정을 규찰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초무관 강권선의 소식을 먼저 가지고 온 행사정 윤인소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윤인서와 향통사 박귀 등 초무관 강권선의 소식을 가지고 먼저 왔으므로 인소에게 옷 1령을 귀에게 옷 3령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조화창성 하연이 예천에 관한 시를 쓰여 할애하고 안평대군과 호종 신하들이 화답하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3일 일민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형조 판서 안승선 등과 외적을 중국으로 압송할지 여부를 의논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이제 외적을 북경에 보내오나 헌의한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그 본도인에게 거짓 말하기를 중국의 명령으로 회송한다고 함이 온당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마땅히 외인에게 이르기를 만약에 서승이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적외를 잡은 것을 다 알 것이니 이미 안 다음에 부득이 해송하면 실로 불가한 것이므로 적외를 보낸 것이다 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외인의 성질이 딱딱하고 사나워서 필시 분한할 것이니 마땅히 대답하기를 성의 말 때문에 부득이 해송하였다고 한다면 저들의 원한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입니다.
섬 오랑캐들이 원한을 품게 되면 화가 심히 빠를 것이니 마땅히 좋은 말로 효유해서 그 원한을 약간이라도 풀게 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오랑캐를 접대하는 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가 부득이하여 해송했다는 뜻을 외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감옥관과 통사를 지켜서 말하기를 배 한 척은 서여 서도에서 도둑질하여 인물을 살약하였고 한 척은 제주도에 이르러 활을 쏘고 서로 다투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의당 베어 죽였을 것이나 마침 중국의 명령이 있어 부득이 풀어보냈다 하면 이것은 사산말이니 의리에 해됨이 없고 중국에서 더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혹은 말하기를 중국의 명령에 때문에 해송한 것이라 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시킨 일이 없으니 이는 사대하는 의리에 심히 불과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의에 의거하여 이미 적도를 바친다면 하필 다시 다른 의논을 내어서 도외에게 아첨하겠습니까? 예주로 하여금 의리를 들어서 계유시킬 것이며 감옥관들로 하여금 사산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문은 제조 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해 아래라 하매 영의정 황희 형조판서 안승선 중추원 부사 김청 예문제학 안지 예조 참판 허후 등이 의논하기를 중국에서 해송하라는 명령도 없는데 거짓말로 계유하여 만일 후일에 중국에서 이 말을 전해 듣게 되면 그 의기 지성으로 사대하는 뜻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미 해송했다면 저들이 원망하고 아니하는 것이 어찌 말하고 하지 않은 데에 관계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주로 하여금 그들에게 계유시키려 한다며 전날에 잡은 적도들은 나라에서 실로 극형으로 처치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이미 칙지가 있었으므로 사대하는 나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부득이 중국에 해송하였다고 이렇게 설명하여 조금 그런 뜻을 알릴 뿐이지 반드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으니 감옥관으로 하여금 사산말을 하게 함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고, 좌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좌참찬 권제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치 등은 의논하기를 서승이 본래 본국이 외인과 더불어 서로 통하는 사정과 외적을 잡아온 형편을 돌아가서 말할 것을 요청하지 못하면 아니오나 그러나 대의를 쫓아 중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보내는 것이오니 중국에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외적을 잡아보낸 일이 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성의 입을 두려워해서 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성의 말이 두렵다면 애초에 어째서 성을 보내서 책망받을 계제를 만들었습니까? 보낸 외적이 무려 60여인이나 되어 우리나라에서 사대하는 정성이 고금에 뛰어났으니 비록 뒷날에 말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것을 긍정하고 신청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국에서 뒷날에 전해들은 일은 멀고도 기필하기 어렵고 섬 오랑캐의 원한에 따른 화는 가깝고도 두려우니 좋은 말로 설명하여 조금이라도 그 원한을 풀게 하면 사대하고 교린하는 도리에 거의 양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찍이 칙지가 있다는 말과 중국에서 잡아서 보내라는 명령이 있다는 말 같은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있사오니 함께 설명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3일 애민 두번째 기사 진노 김유율, 진노 박대선 등을 안등지로 보내 백성을 기아를 검찰하게 하다. 병조판서 정년이 아래기를 신이 청안지방에 가니 남녀 30여인이 모두 나무를 캐고 있으므로 신이 종자를 시켜 살펴보니 모두 나물만 먹은 빛이 있었습니다. 또 지인이 서울에서 와서 말하기를 백성은 나무를 캐는 자로 들판을 덮고 있으며 대개 나물만 먹은 빛이 있다 하오니 신은 백성들의 기아를 염려합니다. 바라옵건대 그 가까운 곳에 사람을 보내서 검찰하게 하고 한두 수령을 주게 되면 이 소문을 들은 자는 마음껏 백성을 구휼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여기에 오래 있는 까닭이 아닌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 검찰하게 하라 하고 즉시 진무 김유율을 청안, 괴산, 연풍, 충주, 음성으로 진무 박대손을 문의, 회덕, 보은, 연산, 청산 등처로
진무 박충서를 연기, 공주, 정산, 부여, 홍산 등지로 지인 박창선을 죽산, 목천, 안성, 음지욱, 전이 등으로 보냈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4일 개묘 첫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조가 구항할 곡식 40만석을 청하며 27만석을 허락하다. 김조가 아뢰기를 본도의 인민들은 종량을 전혀 의청의 곡식으로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벌써 다 줘버리고 곡종 5만석과 굴량미와 잡곡 합계의 6만석이 오히려 부족하여 고루 나눠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곡종, 잡종 합계 15만석과 구량곡 25만석을 더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때맞추어 경종하고 종사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즉시 호수로 하여금 곡종, 잡곡 아울러 7만석과 굴량미로 미두, 잡곡 합계 20만석을 주게 하고 인하여 조에게 이르기를 충천들은 편편한 넓은 들로 토지가 비록 비옥한 데다 축적하는 여유가 있는데도 오히려 일으커는 하물며 평안 함길도는 어떠하겠느냐 경히 힘을 쓰라 하였다. 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신이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사오나 수령들도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도녀의 인민들이 4월 이후로는 전혀 환자곡만 믿고 있사오니 만약에 3, 4일만 넣어주어도 반드시 부황이 있을 것이오매 신이 깊이 걱정하옵니다. 이제 의청을 내어주라는 분부를 입사오니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승손에게 이르기를 충청감사가 곡식 4만석을 청하기에 27만석을 허락하였으나 의논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허락하여 놓고도 감함은 옳지 못하니 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승손 등이 아뢰기를 전례는 그때의 문적이 없어서 상고하기가 쉽지 않사오나 청하건대 5만석을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4일 개묘 두번째 기사. 지인 박사분은 황해도에 보내어 흉년으로 흙을 파먹는다는 말을 확인하도록 하다. 임금이 황해도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이 모두 흙을 파서 먹는다는 말을 듣고 지인 박사분을 보내가서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때 와서 사분이 회개하기를 해주 인민들이 흙을 파서 먹는 자가 무려 30여인이나 되었으며 작년 현에서는 두 사람이 흙을 파서 먹다가 흙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 하오나 그렇게 대단한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5일 갑진 첫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손에게 논에 파종한 상황 등을 묻다. 임금이 이승손에게 이르기를 모든 논에 물이 흡족하거든 종자를 뿌려 싹이 선 뒤에 물이 흡족하면 제일 좋고 물이 부족한데 파종해서 곧 물이 마르게 되면 그 해가 도리어 더 심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건종을 뿌리는 것은 실로 무방하나 금년 봄에는 가문 것 같은데 논에 파종한 상황은 어떠며 또 밀보리는 어떤가 하니 승손이 아뢰기를 그때는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김조가 신에게 이르기를 논에는 물을 얻어서 파종한 것은 이미 싹이 섰으며 파종하지 못한 것이 10분의 1이나 된다 하였으니 지금부터 5, 6일 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부득이 건종을 뿌린다 하오며 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양도의 대소맥은 극히 풍년이나 충청도 지경에 들어오니 양도만은 못하지만 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오며 청주목사 박효함도 말하기를 백성들의 말이 금년의 대소맥의 성함은 건년에 없던 바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5일 갑진 두번째 기사. 연로하고 자식이 없는 여산 사람 문을경에게 쌀과 옷을 하사하다. 집도 가난함으로 쌀 2석과 옷 1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매사냥을 나간 영흥대군을 만나 시를 지어준 전 교도 강순선에게 쌀을 내리다. 청주인인 전 교도 강순선은 나이 70이 넘었다. 영흥대군 이염이 매사냥을 나갔는데 길가에서 배웠고 인하여 시를 지어주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특별히 주휼하여 주면 본받을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나 내가 이미 백성의 기한을 듣고 어찌 차마 모른 척 하겠으며 장차 은휼히 베풀고자 하면 무슨 물건을 내려줄까 하니 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흉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미곡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며 곧 쌀 2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초무관의 소식을 가지고 온 도군보가 종정승이 보낸 것이 아니므로 도군보에게만 쌀콩, 면주 등을 내리다. 해조판서 김종서가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윤인소가 와서 말하기를 이번에 초무관의 소식을 가지고 온 도군보는 종정승이 보낸 것이 아니오며 본래 일기도 사람으로 초무관들의 성으로 왔으니 그 증상이 상줄만 하옵니다 하니 도군보에게는 미두 20석과 면주 10피를 내리시고 종정승에게 내려줄 무거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4년 4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진무, 김유, 율 등이 돌아와 기근이 심함을 아뢰자 다시 조관을 보내어 두루 충청도, 경기도를 살펴보고 견책하도록 하다. 진무, 김유, 율, 박대손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고구를 돌아보니 혹 양식이 떨어진 자도 있고 또 혹 나물만 먹는 자도 있으며 혹 부종이 난 자도 있었사온데 싸우던 곡식 많아야 1, 2두에 불과했으며 적은 자는 1, 1~2대 밖에 없었으되 혹은 다 먹고 없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놀랬다. 생각하건대 혹시 내가 충청도에 온 지 오래되어 지대하느라고 겨를이 없어 감사와 수령들도 힘이 미치지 못해 조치하는 것에 겨를이 없지는 않았는가 하였는데 백성들의 기근이 유독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니니 다시 조관을 보내어 두루 충청도 경기도를 살펴보게 한 뒤에 견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손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며 즉시 충청도 관찰사 김조에게 교유하기를 이제 들으니 도내에 갖고 올 인민이 기근한 자가 많아 경작하던 전토에도 파종을 못했다 하기로 가까운 고을에 사람을 나누어 보내 거맥하게 하였더니 혹은 기근으로 나물만 먹는 자도 있고 혹은 먹지 못해서 부황이 난 자도 있으며 쌓아둔 곡식도 많아야 1, 2두에 불과하고 적은 자는 1~2대 밖에 없는데 혹 떨어진 자 중에는 경작하던 토지에 파종도 하지 못한 자가 3분의 1은 된다 하니 내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염려하였다. 충청도는 산천이 험하지도 않고 도로가 평탄하여 인마가 통행할 수도 있고 각 고루의 창고는 모두 충실하여 백성들의 유무를 이바지하게 하고 관청에서 서로 구워서 진율하는 것도 심히 쉬울 것이며 또 내가 가까운 곳에 와 있으니 감사와 수령이 마음을 써서 조치한다며 백성들의 기근이 어찌 이토록 되겠는가. 감사 수령과는 나의 뜻을 본받아 먼저 공벽한 마을과 외딴 부락으로 길을 나누어서 순행하게 하되 각 고을 수령들의 환자곡을 나누어 주는데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과 인민들의 기근한 실정과 토지의 진황이 많고 적은 것을 곡진하게 알아보고 살펴보아 한 백성이라도 굶주리고 한 전지이라도 경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농업을 제대로 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건 세종 26년 4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선에게 진출에 힘쓸 것을 교유하고 의정부의 지인을 경기에 보내어 기근, 구황, 파종 상황 등을 계달하게 하다. 경기관찰사 이선에게 교유하기를 소문으로 들으니 도내의 각 고을의 인민들이 종자와 양식이 함께 넉넉하지 못하여 혹은 기근을 이루고 혹은 파종을 하지 못했다 하니 심히 염려된다.
그러니 수령으로 하여금 길에 미쳐 진율하여 굶주리는 데 이르지 않게 할 것이며 경작하는 토종도 모두 파종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되 마음을 다하셔서 조치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라 하고 또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진을 경계에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의 기근과 파종한 상황과 진황지 많고 적은 것과 환자국의 분국 상황을 자세하게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지도령부사 원충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경은 풍이가 수려하고 마음가짐이 충직하였도다. 종친에 인연되어 일찍이 조정에 나왔고 높은 바늘에 뛰어 올라 공건함이 돋아왔다. 술을 하여 길이 많은 복은 누릴 줄을 알았더니 어찌하여 한 번의 병으로 갑자기 지하에 돌아갔는고 보험이 들리니 내 마음이 슬프도다. 시호를 내려 이름을 바꾸게 하고 이에 조율하기를 더하고 한 잔 술을 들이노니 험양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 승문은 제조에게 외적 피고 실화 등을 해송하는 편의 여부를 묻다. 황희신계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경사로 직접 해송하게 하소서 하고 안승성 김청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소서 하고 하연 황보인 권재 김종서 이숙지 등은 의논하기를 해송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의논에 해송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것은 중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에서 번삭하다고 할 것이나 이 의논은 옳지 못하다. 대머더와 일기도는 조석으로 서로 왕래하니 어찌 중국에서 다녀고 모른다 하겠으며 그 의논에 요동으로 보낸다 하는 것도 중국에서 번삭하다고 할까 해서 그런 것이나 나의 생각으로는 전자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매를 많이 보내게 하여 50년씩이나 보냈는데 중로에서 모두 죽었을 때 바치는 자가 국경에 가니 예전대로 상을 내렸고 번삭하다고 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저괴를 바치는 것이겠느냐 하였다. 번삭은 번거롭고 잦습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도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시위패를 돌려보내게 한 것을 정영 이승손 등이 반대하다. 이에 앞서 충청도 시위패의 200여인이 연차로 시위하였는데 임금이 도내의 백성이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진념하여 놓아보내게 하니 정영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행제에 있는 군사를 너무 적게 할 수는 없사오며 회가 하실 날도 겨우 5밖에 안 남았으니 잠정적으로 조금만 머물게 하여 시위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가 한창인데 하루도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빨리 놓아보내라 하매 도진무 이징옥과 황치신도 남겨두기를 청하니 윤호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기타 제 할 만한 일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연등이 아뢰기를 모든 일이 극히 간략하오니 감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8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진루 박대선 박충서를 충주 공주 등지에 보내 기근 구황 파종 상황을 살피게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1월 28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배천군의 여자 1인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기민의 구황 종국의 지급 등의 일은 먼저 즉시 시행 후 계달하도록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온정에 행행하거나 강무할 때는 여러 달을 지나게 되며 기민의 구황이나 종국의 지급 등 시행할 일을 때에 다다라 계달한 뒤에 행위하게 되며 늦어서
제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즉시 시행한 뒤에 사연을 갖춰 계달하도록 길이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이삭이 펠대를 당하여 비가 오지 않으므로 도랑과 구름을 파내게 하고 온통한 옥사를 살피고 빈곤한 자를 진휼하다. 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파종한 것이 싹이 섰고 밀보리가 펠대를 당하였는데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으니 도랑과 구름을 파내고 밭두릉을 깨끗이 하게 하며 원통한 옥사를 살펴보고 빈곤한 자를 진율하며 시체와 해골 등을 묻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다른 역보다 갑절이나 피곤한 행궁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접한 영리에게 쌀 한 석씩 하사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행궁에서 서울로 가는 직로에 접한 각 역의 비난한 영리들은 대체로 공무로 싸가지고 왕래하는 자나 잡무를 보내는 인마나 모두 피곤하니가 다른 역보다 갑절이나 되오니 청하건대 한 호마다 쌀 한 석씩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황해도 도관찰사 김세민에게 삼군 진무가 잡은 도둑들의 추행 여부를 분간하여 계달하게 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황해도 도관찰사 김세민에게 교유하기를 전날에 삼군 진무가 가서 잡은 도둑을 가운데 이미 추액하는 자는 몇이며 아직 추액하지 못한 자는 몇인가를 분간하여 계달하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옥사를 지치함은 불가하니 그 국문을 마친 자는 빨리 판견해서 보내고 그 죄가 없는데도 갇힌 자는 빨리 놓아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3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초무관 강권선이 일기도에서 돌아와 대마도 일기도 상송포 등지 사람을 후하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할 것을 아뢰라. 일기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여러 섬의 외인이 도둑질하는 상황을 살펴보니 박다로부터 대내전에 이르기까지는 외인들의 소가 좀이라고 토지도 비옥하여 오로지 농업에 힘쓰고 흥판으로 생업을 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귀심하여 조금도 도둑질할 염려가 없었으나 대마도 일기도 상송포 등지는 살고 있는 사람도 소조하온데다가 토지도 좁고 또한 척박하여 농업에 힘쓰지 않게 되니 기근을 면하지 못하여 도둑질을 멋대로 하고 그 마음도 간사하고 포악하나 그러나 대마도와 일기도는 해적들이 경유하는 곳인 만큼 만약 우리가 대접을 예도로 하고 먹이기를 전날보다 더 후하게 하오면 적도들도 모두가 순종할 것입니다. 호자, 압타, 지좌, 저하지 등은 피차가 멀리 떨어져 있고 통신하기에도 어려우며 일본 국왕의 명령 역시 미치지 않아 그 중간에서 망령되게 자존하면서 포악하오나 모두들 도서를 받고 우리 조정에 기순하기를 원하오니 청하건대 이 섬의 두목들에게 예전같이 내왕하게 하고 이따금 양식이나 주고 도서를 주어 뜻밖의 우환을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권선이 또 아뢰기를 대내전 관반 노라가도로가 말하기를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이므로 대내전도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조선에 돌리고자 하였더니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대내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권선에게 옷 1습을 주고 겸인에게는 옷 1령을 내려주었다. 호자진 일기수 원고와 비전주 압탄 사마수 원호랑 등이 예조에 답서하기를 저번에 임종이 적선에서 잡아온 숙녀와 남자 수명을 잠깐 일기의 먼 섬에 우접하여 놓은 지 이미 수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일부러 배를 보내어 찾아가시니 나도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온데 어찌 조금이라도 존령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가을에 보내기로 먼저 온 사신과 결정하였더니 이제 거듭와서 먼저의 해적 도당을 찾아오나 저들은 먼섬 기슭에서 쓸쓸히 혼자 살아
조숙거리도 없으니 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도둑들은 신령을 편안케 하고자 재물 등을 탈취한 것이니 찾아 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조선의 명령을 숨길 수가 없어 그들이 오기를 생각하오나 뜻하건대 도주한 곳을 알 수 없어 따라가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러나 뒤에 올 것 같은데 이제 적의 배들이 굳게 지키는 것은 그들이 패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또 족하에게 바라는 것은 자비한 마음을 넓혀서 군생의 괴로움을 구제하오미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적선을 타국에 가둬둘 수야 있겠습니까? 더자옵건대 그 친한 놀이들의 기갈은 헤아릴 수 없다 하오는데 그 안에 섞여 있는 저의 신하 종사랑과 좌이 문대랑 중사랑 사미는 죄를 면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얼마나 다행하겠습니까? 이제 또 좋은 물건을 주심을 입사오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이 뜻을 전하께 아뢰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방, 장, 풍, 축, 사주, 태수, 다다량, 교홍이 예조에 답사하기를 이제 대마도 일기도 등의 적선이 귀국의 공문선에 실은 남녀 약간명과 곡식 포목 약간, 자파 약간을 빼앗고 아울러 살상한 것이 많다는 글을 살펴보고 다 읽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송하게도 하국에 명령을 내려 남녀 포화 등을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고 또 도둑의 무리들을 찾아 크게 꾸짖으라 하오나 그러나 하국의 힘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마다와 하국이 여러 대를 거쳐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기국 인사들도 뚜렷이 숙지하고 있는 바이오니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기도 역시 편소하지만 또한 동렬의 나라이오라 저희 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만일 기국에 알리게 되면 열국 간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되니 의리에도 불과하며 더구나 저희 나라는 어린 임금이 정사를 맡게 되어 모두 제신에게 일임하였으니 제신으로서 열국을 제어하게 한데도 몸이 팔을 부리듯 하고 팔이 손가락을 놀리듯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기도 대마도는 멀고 먼 바다씀이오라 호령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국이 사신에게 대하여 가추 앞서 얘기를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보내온 명령이 중하여 그대로 있을 수도 없어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전고하였으나 일기도에서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옵니다. 하중에 민망하옵지만 조카께서는 이해하여 주옵소서 하고 일기주의 상송포 염진에 유하는 중 송림원이 예조에 답사하기를 제가 글을 올리지도 못하였는데 이번에 뜻밖의 귀하의 글을 받고 동시에 사신인 초무관의 종사관 피상일을 적도의 일로 인연하여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중의 몸이라 더욱 악당들에게 사정을 두지 않았는데 사신이 이르러 온 뒤에야 이 일을 어찌 금하겠습니까? 저는 선조인 염진에 유하는 중 원영의 후손으로 오랫동안 은혜를 받들어 길이 충성을 다 바쳤으나 이를 통하고 물건을 바치기가 어려웠는데 대도자 한계를 바치오니 전하께 전하시고 전하께서 진중진중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일기주 송상포 염진에 유하는 이세수 원문이 예조에 답사하기를 작년 가을에 보내준 거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조 염진에 유하는 중 원영을 뒤를 이어 오랫동안 후하게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받들어 듣자오니 일본의 적선이 재작년 6월 초 1일에 고려 땅에 나아가 조선의 공선과 수십 명의 사람과 비단, 포목, 의복, 쌀, 보리 등을 탈취하였다 하옵는데 저희 고을에는 흉도의 족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빈궁하여 중국으로 간 것인데 비록 일기주에 본래 있던 배를 탔다 하지만 실에 있어서는 대마주에서 빼앗은 것이었고 대마주에서 공선과 여러 물건을 빼앗은 것은 뒤에 유선에게서 빼앗긴 바 이때 그들은 그 배를 약탈하였으므로 더욱 조선과 적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조 때부터 천언을 입어왔고 지금 귀사를 가지고 온
비사가 가지고 온 백세저포 내필, 명세면조 내필, 소주 10병, 개, 일각, 다식, 한각을 등을 받자오니 고맙기 한이 없어 사의를 표합니다. 무화, 유사랑, 좌이문으로 하여금 적도 1인을 함께 보내오나 이 남자는 조그만 물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배의 두목은 이미 좌과를 다스렸으니 그 경중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덩구량이 귀국하였을 때 받은 명령을 존중하겠사오나 이곳은 우리의 영토이므로 조선의 배가 왕래할 때는 은근히 굳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자온 도장은 비신이 본래부터 조선을 위하여 정성을 바쳐온 까닭인가 하옵니다. 예물로 바치는 대도자 내게는 전하께 전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비전주, 송포, 주아지, 일기태수, 원정이 예조에 답사하기를 적선의 문제에 대하여 황송하게도 존명을 받자오니 이제부터는 그 도리를 온전히 다 한 것이오며 더욱 의리가 상할 것을 경계하겠다 함은 조금 더 허언이 아님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옵니다. 뜻밖에 이제 또 아름다운 물건을 보내주시니 기뻐서 이루다 할애할 수 없사옵니다. 이 뜻을 전하께 아래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뒤에 답스를 보내어 도둑을 잡은 공로를 논하고 모두 쌀콩, 면포, 잔물을 차등 있게 주었다. 유서는 정체 모를 도둑배를 말한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30일 기요 두번째 기사. 수군 첨절제사로 있으면서 정류를 많이 받은 김보안은 명하여 고신장만 빼앗게 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김보안은 수군 첨절제사로 있으면서 남이 정류한 것을 많이 받았고 또 부하 관민을 침몰하여 혹은 사사로 있으기도 하고 혹은 기생첩에게 주었으며 작물의 재화가 낭자하여 작물을 계산하여 과죄하오면 사형에 처하더라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만약에 살을 지냈다고 하여 모두 추론하지 아니하고 그전처럼 관직했게 한다면 악한 것을 징계할 길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직첩을 추탈하고 잡아다가 추국하여 율에 의해 죄를 매겨 선비의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신장만을 빼앗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일 경술 첫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일 경술 두번째 기사 행궁으로 인해 논이 길로 되어버린 초술이 건지의 토지에 쌀과 콩을 주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초술이 건지에 사는 백성들이 토지는 밟아 뭉겨 지름길을 이루었기 때문에 종자를 뿌릴 수 없게 되고 진황지가 되어버렸으니 논 한 집마다 쌀 5뚜를 주고 밭 한 집마다 콩 5뚜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1일 경술 세번째 기사 외인 조전 등이 중국을 침입하려 하면 중국에 알릴 것인지를 논의하게 하다. 초무관 강권선이 아뢰기를 외인 조전 등이 중국에 입구하고자 합니다 하면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마땅히 중국에 치주할 것입니다 하고 혹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전에 외적의 성식을 듣고도 즉시 주달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적의 모계가 중지되면 중국에서 우리가 무고하였다고 할까 염려했더니 건자에는 황제의 칙지에 이르기를 만일 소식이 있거든 그 즉시 보고하라 하였으니 본국에서 알린 것이 비록 허실을 적실히 알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대로 주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미 얻어들었으면 어찌 주달하지 않겠느냐. 의정부 예조, 승무는 제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일 경술 네번째 기사 청주 향교에 대전과 경수를 내려주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는 내가 행행한 고을이니 보내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일 신해 첫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도사 한질 등에게 말과 옷 등을 하사하다. 김조에게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도사 한질에게 옷 2벌을 도 차사원 청주 목사 박효함과 판관 김양에게 각각 옷 1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가을에 다시 초수리로 올 것인지 목천 초수로 올 것인지를 승정원과 논의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오는 가을에 다시 초수에 갈 여부를 내가 마땅히 서울에 돌아간 뒤에 의논하여 결정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늙어져서 이러한 거주가 있게 되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곳은 서울과의 거리도 멀고 큰일이 있으면 여러 번 내왕하면서 의논해야 하니 일이 많이 지연되고 영로도 번거롭고 시끄러울까 내가 심히 염려되는데 목천 초수는 서울에서 거리도 멀지 않고 내왕하기에도 심히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목천이 비록 가깝다 하더라도 만약에 행궁을 새로 지으려면 백성들의 수고가 모두 많을 것이며 이곳은 비록 멀다 하더라도 행궁이 이미 되어 있어 백성들이 두 번 수고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이곳은 동학이 널찍하고 행궁터가 안온하며 군사들의 환위와 초소에도 모두 편리하옵니다. 더군다나 초수의 나오는 군은이 멀되 길게 흐르니 이러한 곳은 얻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노정이 멀고 지나는 곳에 두 곳이나 큰 물이 있어 장마비로 물이 불어 넘칠까 염려되었지만은 목천은 초수의 넘도 심히 성하지 못하여 지역도 협소하여 땅을 타서 도두어야 행궁을 지을 수 있사옵니다. 또 군사들의 시위도 편리하지 못한 데다가 시초할 때에도 좀 멀었어 여기보다 훨씬 못합니다. 단지 지나는 곳에 높은 산과 깊은 물이 없고 노정이 심히 가까우니 비록 목천에 행행할지라도 배단은 없겠지만 금년 가을에 만약 행행하시려면 행궁은 영주하는 데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오며 목천에 영주하는 배단은 크고 이곳에 왕래하는 영로의 배단은 실로 적사오니 금년에는 모름지기 이곳으로 행행하시고 후년에 목천으로 행행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관위는 대궐의 주위를 둘러싸서 호위함이며 초소는 나무를 찢고 풀을 뱀을 말한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임금에게 돌아올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 환자 이귀 박윤에게 장 60대를 치다. 이귀 박윤이 임금에게 돌아온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율문에 의하면 장 80대에 고신을 수탈하고 자자하여야 마땅하나 단지 장 60대만 치게 하고 그 나머지 공사에 관계된 자는 모두 용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진천의 북교를 지나는 어가 앞에서 늙은 할미가 하소연을 하다. 양궁의 거가가 출발하여 진천의 북교에 머무르니 한 늙은 할미가 어가 앞에서 하소연하므로 도승지 이승손이 아뢰기를 만약에 이런 등장을 받게 되면 장차 그 번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녀가 나이 늙어서 가긍하니 마땅히 병조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날씨가 더워 호위 군졸들의 갑옷을 벗게 하다. 이때 날씨가 더워서 임금이 호위 군졸들이 갑옷을 입은 것이 고된 줄로 여겨 모두 갑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신처강을 북경에 보내어 저궤를 바치다. 그 주문에 이르기를 정통 8년 6월 초 1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저궤의 배 두 척이 본국의 서여 소도에 이르러 제주의 관선을 뜻밖에만 하게 되자 인구를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재물을 약탈해 갔다고 하므로 호군 강권선을 임명하여 먼저 외산 일기도에 가서 도주에게 개의하여 필요인들을 찾아오게 하고 이어서 적도들을 찾도록 하였더니 정통 9년 4월 1일에 강권선이 회개한 정문에 의거하면 임명을 받자 먼저 일기주에 가서 장차 인구들을 찾아오고 적도들을 잡으려는 사리를 도주에게 말한즉 그 도주인 늙은 압타 원도수와 압타 원우랑 좌지 원정 등이 순청하려 들지 않고 그 적도들도 도망치고 숨어서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자 원고, 염진, 원문, 진궁, 원길, 덩구랑 등 사인이 각각 잡아서 해송하게 하였는데 정적인 비고 신라,
별고라와 삼페랑고라의 어린 아들인 임나, 양고의 사이인 마타페 등 4명을 데리고 돌아올 때 적의 괴수 돈사야문과 삼페랑고라 등이 당뇨들과 결탁하여 해선 3척에 분주하여 살해하기를 엄모하는 것을 외인 표아 임나와 유암 등의 호송에 힘입어 해침을 모면하고 돌아와 이렇게 가추장계합니다. 하므로 신이 즉시 의금부로 하여금 본부의 장계들을 신문하게 한즉 정통 9년 4월 25일 현재 피고시라는 나이 37세이며 살고라는 나이 49세인데 공초하기를 우리는 모두 일기도에 사는 외인이온데 지난가 봄철에 일기도 외적 돈사야문, 독가목독, 소예와 대마도 외적 신라사야문, 변사야문 등 선주 5인이 동반한 각인들과 공모하여 5월 초승에 해선 5척에 분주하여 먼저 상국의 이름을 모를 연해 지면에 가서 작배한 뒤에 변사야문과 독과 목독 등 2배가 일기도에 먼저 돌아왔고 소의 배 한 척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들은 돈사야문의 배 1척과 신라사야문의 배 1척으로 서여서도에 돌아오다가 홀련히 제주도의 관선 한 척을 만나게 되어 인구를 죽이고 사로잡아 재물을 약탈하여 본섬에 들어왔다가 지금 잡혀서 왔습니다. 함께 온 외인 임나는 외적 삼페랑고라의 친아들이고 마타페는 외적 양고의 사이입니다. 본인들은 모두가 도둑질한 일이 없으나 삼페랑고라와 양고 등은 도망치고 보이지 않아서 호자, 원고와 등구랑 등이 위탕의 이명을 대신 회송하였습니다. 하고 임나는 공초하기를 나이 12살인데 삼페랑고라의 친아들이라 하고 마타페는 공초하기를 나이는 25세인데 양고의 사이라로 붙들렸으며 해송된 원인은 함께 온 외적 피고 신라 등의 공초 사연과 거의 같습니다. 하와 이에 함께 아뢰나이다. 신이 이에 의가하여 위에 말한 피고 신라 살고라 등은 먼저 번 배신 신인손이 압송한 적의 괴수 신라 사야문과 같은 당류들입니다. 사리로 보아서 마땅히 일체로 해송할 것이오나 정적과 관계없는 인임나 마타페 등 이명을 제외하고 피고 신라 살고라 등 이명만을 배신 첨지중추원사 신처강을 자임하여 단단히 압송하여 조정해 보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선에게 우리양 파종 상황 기민의 유무를 묻다. 그가가 죽산현 대민 천변에 머무르니 경기관찰사 이선이 와서 배웠다. 임금이 도내에 우량과 파종한 상황 기민의 유무를 물으니 선이 아뢰기를 전달 20일 사이에 조금 가물었사오나 22일에는 온 도에 모두 비가 와서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흙을 적시는데 족하였고 이달 초 1에는 양지와 죽산 같은 곳에도 비가 와서 아직은 한기가 없사오나 파종은 돈에 각 고을에서 혹 10분의 1을 혹은 아직 파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민은 삼가서 유수를 받자와 사람을 보내어 교찰하오나 아직은 기민이 없사옵니다 하니 드디어 선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관청의 잔물과 각 고을의 잔물을 착복한 지강현 진사 이순전을 탄핵하여 옥에 가두고 다스리다. 처음에 지강진 현사 이순전이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행제소에 나아가 그 길로 상경하여 그의 현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길에서 장령 안승효를 만났으나 고의로 예를 하지 않았다. 승효가 사헌부에 잡아다가 국문하니 아전의 머리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는데 순전히 남몰래 관청의 잔물과 각 고을의 구청하는 잔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갖추어서 기록하여 있었다. 사헌부가 순전을 탄핵하여 옥에 가두고 다스렸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양지연 앞에 머물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토지에 파종을 하지 못하고 기근이 들게 한 경기감사 이선을 문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지인을 보내어 경기도 양천, 부평, 인천, 김포, 풍덕, 강화 등지를 순행하게 하였더니 파종하지 못한 토지가 3분의 2나 되고 혹은 3분의 1이나 되며 혹은 기근으로 부황난 자도 있고 혹은 양식이 떨어졌거나 혹은 5, 6, 9의 가족이 단지 쌀 서너 대만 있다든가 혹은 3, 4, 9의 가족에게 단지 쌀 한두 대만 있다 하옵니다. 한 임금이 대경하여 경기감사 이선을 불러 문책하기를 도내 인민들이 어째서 기근을 당하게 되었으며 파종을 어째서 시기를 잃게 하여 위임한 뜻이 이와 같단 말이냐. 전일에 조치한 상황을 모두 다 말하라 하니 선이 아뢰기를 금년은 종량의 수가 작년보다 더 되어서 신은 족한 줄로만 여겼더니 전월 20일 사이에 각 고리 수령들이 치부하기를 종자와 양식이 모두 넉넉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신은 아직껏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정부에게서 전월 20일쯤에 본도의 종량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걸 알렸었는데 경이 들은 바도 그때였으니 경은 위임된 자라도 어째서 늦게 들었는가 하니 신이 선이 엎드려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단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기를 시켜 선을 포치한 상황을 hir문하게 하고 인하여 선에게 이르기를 경의 말을 들으니 경의 계획이 엉성하여 이래 이르렀다. 내가 백성들의 일에는 비록 가까운 족친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으니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어이구.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그가가 황궁할 때 백성들의 관망을 금지시킨 경기감사 이선과 사헌부를 형조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다. 임금이 처음 초수에 행행할 때 원근의 백성들이 그가를 바라보고 길을 메웠더니 돌아올 때는 한 사람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그 사유를 물으니 승정원에서 그 사유를 지방관에게 물으매 양지 현감이 감사의 천문을 올렸는데 이에 앞서 감사 있으니 각 고을에 이첩하기를 종량이 부족한 인민들이 그가 앞에서 하소연할까 염려되니 현재 있는 잡곡으로 고루 주게 하고 그 떠들썩하게 하소연한 자를 금하게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승정원에서 이를 보고 하니 임금이 또 감사로 하여금 그 천문을 바치게 하였는데 선이 그 천문을 베어내고 단지 회가할 때 자빈의 분유한 것을 검하여 살피게 하라는 뜻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임금이 보고 성지에게 이르기를 그가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비록 법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혹 법을 범하면서까지 등장을 바치는 자가 있게 되면 이를 받으면 백성의 불쌍함을 살피려는 것이니 그가가 이르는 곳에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도 듣지 못한 일이다. 이제 선이 백성들이 관망하는 것을 금하게 한 것은 필시 자기의 허물을 덮어 가리려는 것이겠으나 내가 일찍이 들으니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이되는 것과 해되는 것을 살피게 하려는 것을 수령들이 미리 효유하여 은휘하게 한 것을 내가 이제야 처음으로 교실상을 알았다. 하고 즉시 주서 이 전수를 보내어 백성들의 관망함을 금하게 한 것을 책망하여 물으니 선이 아뢰기를 기민들이 그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통첩을 내어 금하게 한 것이며 이제 임금께서 물으시는 것도 단지 백성들이 관망을 금하는 데만 있으므로 이첩한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성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사헌부에서도 백성들의 관망을 금했다 하니 마땅히 형제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그가가 낙생력 앞들에 머무르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주문사 신인손이 칙서와 상서를 가지고 올 것임을 치게하다.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이달 초1에 통사 김신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이르기를 주문사 신인손이 칙서와 상사를 싸가지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김신의 말과 같을진데 과연 별일이 없어 기쁘고 흉년에 사신이 오지 않으니 더욱 기쁘다 하며 여러 종신들이 축하하려고 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 사신 안 와야 돼. 세종실록 백사관 세종 26년 5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헌능의 별제를 대행하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그가가 환궁하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황이 조화찬성 하연 등과 달단을 토평한 것을 중국에 할애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의가 관망을 검증시킨 이선을 파직시키다. 통사 김신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옷 일섭을 내려주었다. 영의정 황이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부인 조화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지, 예조판서 김종서, 지중추원사 정인지, 형조판서 안승선, 중추원보사 김청, 예문제학, 안지를 불러 칙서를 보이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중국에서 삼위 달자 300여인을 생금하고 죽인 자도 헤아릴 수 없으며 노약한 우마가 심이 많아 조중에서 서로 경화하기를 전에도 안남과 북방을 평정하였지만 모두 그 숫자를 떠버렸을 뿐인데 오늘날 같은 때는 있지 않았다. 또 조선에서 저괴를 해송하였으니 우리의 거룩한 천자의 위덕이 지극하다고 하였는데 근래의 칙서는 모두 선대의 직책을 잘 계승하였다고 했었다. 옛사람도 남의 여진 것을 일컬을 때는 반드시 그 부영과 사우를 후하게 함이 지극히 하다고 후하였는데 이번에 온 칙서에도 선세의 일을 들추며 내가 심히 기뻐하는 이번에 사언하러 가는 길에 달단을 토평한 것을 겸하여 하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앞서는 얼음이 얼고 상스러운 풀이 났다고 하여 할애한 일도 있으니 이제 오랑캐를 토평하였는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희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초수에 갈 때에 장령 안숭효가 양가의 부녀가 의관을 갖추지 않고 길 옆에서 앉아 번스럽게 관망하여 부녀의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경기 충청 감사에게 관문을 보내 추액하게 하였는데 그 뜻은 좋은 일이나 훈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위하였으며 또 직접 그 사람을 가리키지도 않고 범연하게 추문하라고 하였으니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온 고을이 소유할 것이다. 내가 숭효를 추액하고 또 법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런 반드시 계품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내가 돌아올 때 경기도에 들어오니 도무지 한 사람도 나와보는 이가 없어서 내가 그 사유를 물으니 실인즉 감사가 그 고을에 이문해서 관망하는 것을 검하였다 한다. 승정원을 꾸짖고 이문을 찾아보게 하니 그 고문에는 자빈이 분뇨한 것만 검했을 뿐이나 양지형 감이 바친 문첩에는 실상은 감사가 사람들이 종량이 부족하여 거가 앞에서 하소연할까 해서 검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기민이 나타나게 되면 장차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이라 내가 유사에게 내려 주액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주액을 하게 되면 장차 행공하게 할 것인가 혹은 채차할 것인가 하니 희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에는 따로 세법을 세울 것도 불가하며 또 행문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대관 숭효는 당초에 계품하지 않아 비록 잘못하였으나 마침내는 계문하였으니 처음에는 계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갑자기 추액했어야 되겠습니까? 경기감사는 행공하게 하고 추액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하의원 황보인 권제 이숙치는 아뢰기를 다시 세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숭효는 추액한 뒤에 친히 결제할 것이오며 감사는 갈고서 추액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 사신이 국내에 이르자 조신 중에서 부녀의 관망을 금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는데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한 가지는 사신이 관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기뻐할 것이요 한 가지는 국가의 태평한 기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셨다. 또 예전에는 임금이 행하면 보는 사람이 담처럼 늘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승효가 경기 충청도에 이문한 것을 추액하였으니 다시 관망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아름다운 뜻이겠는가. 이에 추문하노라 하니 희가 아뢰기를 신은 상총을 번독할게 하올까 염려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추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승효는 추액하지 말도록 명하고 유사에 내려 이 선을 추액하게 하되 인하여 이르기를 지금 구황과 농무가 모두 급하며 행공하고 추액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사람을 골라서 대신 보내게 하라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예조 참판 허구를 첨가하여 아뢰니 드디어 이 선을 파직하였다.